김기수의 승리투자 시간입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팀장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요. 최근에 남북 경협이 다시 좀 불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투자 전략 많이들 김기수 팀장님께 의뢰가 와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가 정체되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여기서의 소외되지 않는 법 의견을 구합니다. 자,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시면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주식 펀더멘털과 관련된 업황의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뉴스에 의한 문제죠. 그죠? 오늘 대북 특사단이 파견돼서 좋은 결말이 날지 안 날지, 이 좋은 결말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그럼을 통해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앵커님 아세요? 미리 아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뉴스에 의한 플로우를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은 주식의 정석 투자의 개념이 아니죠. 그 부분은 오히려 다소의 투기성 흐름이 연관되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반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확실성한 부분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많이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협주가 오늘이라도 대북 특사에 관련된 내용이 좋아서 오후장에 급등할 수도 있고 내일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베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재료가 노출된 부분이 일정 정도 있고 거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뭐예요?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리고 그 속에서 미국의 협의하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는 그 흐름인데 저는 지금 흘러가는 뉴스 흐름이나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디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진핑이 구구절 북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돌린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남북경협지에 베팅하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인 업황의 성장이나 이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성장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뉴스의 테마성 흐름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재료 노출 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요것이 답변됐다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 2차전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우리 앵커님도 이미 아실 거예요. 그죠? 2차전지가 비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선박과 배, 선박, 항공기 이쪽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대 쪽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연정을 통해서 이탈리아 위기감이 조금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잠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도 약세, 독일 시장이 전저점을 위협하는 부분까지 약세를 보인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우려치고는 오늘 그쪽 유럽적 영향 흐름 속에서 가장 안 좋게 보여지는 조선 쪽도 반등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우려는 크지 않다라는 걸 시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나 자동차 쪽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9월 6일 내일 미국의 3차 관세부가 미 중국의 2천억 달러에 대한 부과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이 미국 제3차 관세 부과 요거는 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께 이 MTR 게시판에 미국 3차 관세 부과 공청회 프리뷰 이 부분을 통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11월 달까지는 그 내용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는 마시되 다만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간과할 부분이 미국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화가 돼야 되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고비용과 저성장 밑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의 흐름 지금 안타깝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 업종 섹터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지수에 있어서는 급격한 상승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의 시장이고 시장 지수가 전부 다 올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모든 섹터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종합주가 지수의 큰 폭 상승이라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돈의 시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2차 전지를 계속 강조드리면서 주도 섹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2차 전지 그리고 MLCC 그리고 엔터문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수혜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더존비전, 비즈니스온 같은 것들. 그 부분 속에서 그게 주도 섹터라는 쪽이고, 행여, 신대양제지라든지 이 제지 관련주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주도주,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것은 주도주라고,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50% 떨어졌다가 10%, 20% 상한가 한번 나온다고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도 섹터의 요건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업종의 힘이 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파워력, 시가총액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지 관련주들은 개별 종목 위주의 흐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소형전지 근거 지난번에 2차 전지 전기세타에 대한 3세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삼성 SDI의 LG화학의 원통형 전지 출하량 요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삼성 SDI와 LG화학 이쪽 비중이 글로벌 시장에서 50% 가까이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LG화학은 화학업종의 안 좋은 부분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더 좋은 이유다라고 여러분들께 기존에도 말씀드렸었던 이유입니다. 또 삼성 SDI보다는 그 삼성 SDI 이 부분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이 구성 부분에서 포스코캠텍 음극재, 그죠?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이런 구성 요소 중에 그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재에서는 포스코캠텍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지난번 대주주가 조금 매도했다고 일침버티리엇을 휘청했죠. 그런데 휘청한 것이 기회였잖아요. 그죠? 업황의 상장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어제 5%, 7% 올라왔는데 오늘 빨간불에 막 들어가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마이너스만 나면 사자. 그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2차 전지의 힘은 업황의 힘입니다. 비록 조정을 보여도 주도 섹터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MLCC 가격 추이와 삼성전기의 주가입니다. 제가 MLCC 쪽 라인 부분에 삼성전기를 계속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는 삼성전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이쪽 라인이 시청하는 가운데 있어서 MLCC의 가격 추이와 그죠? 주가는 결국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만 MLCC 쪽 라인 부분이 조정을 받아서 우리 쪽 MLCC도 조정을 받았지만 대만 쪽 MLCC 기업들은 사실은 그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대장하고 저 밑에 있는 애들하고 같습니까? 그죠? 틀리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과점 체제를 가지고 MLCC에 공급 갖고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전장 부품이라는 새로운 먹을거리가 등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MLCC 가격은 쉽게 약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또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죠? 셀트리온과 신라젠, HLB 그리고 한올바이오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종목, 시가총액 조금 적은 종목, 엔지캠 생명과학이나 메지온 이런 쪽에 순환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주요 일정 엊그제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카페 내용을 보면 9월부터 빅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10월, 11월 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비록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의 일정 정도의
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언제까지 없습니까, 여러분들? 10월 말 실적 발표하는 3,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라인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이 2,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바이오 쪽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단부터 주기적으로 얘기하면 코스닥 지수는 835포인트, 지금 828포인트입니다. 835포인트의 강력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무리하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MLCC 엔터 문화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수는 이제 저항권에 일정 정도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 목, 금 사이도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시장 지수도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라인이라면 지금 매도는 없습니다. 매도하지 말고 조정 라인에 아까 이야기했던 주도 섹터를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공감대 시청자분들은 2차 전지로 수익 얻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강조했잖아요. 왜 서당께도 묻는다고 방송국 지키는 개가 있다면 그 개도 할 거예요. 그 정도의 강조였습니다. 자, 주도 섹터 가지고 있는 거. 네. 그 주도 섹터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아마 지수는 저항권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준비 일정 안에서 주도 섹터는 보유, 조정 시 매수 의견. 네, 김기수 팀장님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의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